강의 주제가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 알아차림인데 한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림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이제 수행 미팅 하거나 아니면 여기 명상 피드백 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거거든. 내가 말 않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알아차림이 잘 되면 액션을 안 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해서 알아차림하기에는 이게 너무 정밀하고 섬세한 게 필요해서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제일 자기를 알아차림하기 좋거든. 그래서 행동을 해봐야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행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차림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쓰기를 보니까 제안을 해놨더라고. 글쓰기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글쓰기보다는 자극받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왜 하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분명히 학습된 게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걸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관찰이 안 되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봐봐.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친구랑 얘기하는 거 양해 구하고 동영상을 찍어봐. 그러면 친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가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 이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화시켜서 비춰주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알아차림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써보는 거하고 처음부터 막 내가 어떤 상태지라고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봐야 안 돼. 그래서 아니면 상대한테 평상시에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냥 무슨 자극이 오면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반응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쌤하고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 저기 우리 예전에 수행 미팅 하면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 그 혹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들은 왜 답을 안 할까? 근데 제가 이제 미팅 하다가 답을 한 1, 2분 안에 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냥 물어봐요. 왜 답을 안 하니?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 생각을 정리를 안 해놨어. A든 B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리를 안 해놓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받으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A나 B나 C나 D의 경우수를 갖고 여기서 지금 연산을 해서 말을 하면서 계속 살펴.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 얘기를 꺼내서 먹힐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아닐 것 같으면 안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딱 분위기 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안 먹힐 것 같으니까 A 옵션 제끼고 또 B 옵션 생각하고 C 옵션 생각하느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쌤하고는 반대의 경우지. 근데 쌤은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그냥 확 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놓칠 수 있는 경우수는 뭐예요? 반대의 경우는 너무 많은 경우수를 따지다가 어느 누구한테도 만족이 안 돼. 모두의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하고도 연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 네가 스스로 답을 나한테 해봐봐. 화났구나 알았어. 뭐 어떡해. 다음에 또 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봐. 그 순간 화난 걸 알았으면 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봐봐. 쌤이 여기 수행 미팅 할 때 우리 쌤들도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야. 실수를 하잖아. 업무 미팅을 하다가 업무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거 피드백을 해줘.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경황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아니 5년 내내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은 일을 계속 실수하는 게 능력의 문제겠냐고. 아니면 경황이 없다는 얘기도 일주일에 어찌됐든 간에 이틀을 쉬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일 안 하는 시간대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딪힘이나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 그 얘기 들으면 어때? 진짜 그럴까? 아니잖아. 그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건 그냥 싫은 걸로 제껴두고 싶고 좋아하고 편한 것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기를 못 바꾸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해. 혹시 너도 그러진 않는지 질문을 던져봐. 내가 화났구나까지는 됐는데 사과를 하고 이건 내가 놓쳤네. 내가 화낸 건 미안해 하고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혹시 너는 네가 인정하면 네가 진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네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바꿔봐봐. 화낸 걸 딱 인정하는 순간 아마 너의 자존감이 확 올라갈 거야. 내가 남자라서 아는데 남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여자들하고 다른 게 우리는 왜 그게 문제인지를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분위기가 나빠. 이 분위기가 나쁘니까 이게 불편해.
하지만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면 더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사실 속으로는 왜 내가 혼나고 있지 이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체? 이래니까 그냥 영혼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랬거든. 아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해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사실 나는 안 미안하고 그러니까 맨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회피 기제기도 해. 근데 하나 인정을 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여자가 화나는 포인트하고 남자가 화나는 포인트가 달라. 학습이 달라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왜 이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인지 모르거나 남자한테는 동의가 안 되는 상황에 여자는 예민한 게 있거든. 근데 여자가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 이 상황이 너무 낯설은 거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질문 던져봐.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봐.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요 포인트 건드리면 화가 난다는 걸 아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설령 그게 노력을 해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놓칠 때가 많잖아. 그러면 그냥 얘기는 해. 내가 너 화나는 건 아는데 이 포인트에서 화가 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케어할 그건 아니다. 나도 주의를 할 건데 이거는 내 몫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집 그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바꾸더라. 근데 너도 이제 잘 들여다보면 아마 남편하고 얘기해보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자기는 솔직히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미안하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강요받으니까 혼에 몰려가지고 마지못해 자백하는 거거든. 내가 선생 노릇하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은 나한테 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듣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놓치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같은 질문을 계속 듣잖아. 학생은 한 번씩 질문한 거야. 어쩌다 질문한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 질문을 벌써 100번째 듣고 있다고. 그럼 선생님이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 그게 놓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 노릇을 하면서 하나 바꾼 게 학생이 나한테 같은 질문을 10,000번 해도 내가 10,000번 처음 들은 질문으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지 이 내 마음이 정리가 된 거라고 내가 정리한 게 있어. 그래서 일을 시킬 때는 두 가지를 나눠놔야 돼. 나는 이제 내 상태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 하나는 자연인 상태가 있고 하나는 역할자 상태가 있는 거야. 내가 그럼 여기 법인 대표거나 뭐 선생님이거나 하는 역할이 있잖아. 그리고 자연인 상태는 내 개인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개인 상태에서는 어떤 잘못도 이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탓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 그건 그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야. 10,000번이든 1,000번이든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근데 역할로서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이거나 지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업무 프로토콜에 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건 필요해. 근데 여기서 감정을 빼고 판단을 빼고 해야 되고 여러 번 반복돼서 도저히 이 업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인사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완을 하든지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지.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사실 사람을 쓰는 게 힘들어. 나도 이렇게 작은 법인이지만 5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면 사람하고 일이 섞여버려. 그러면 사람도 일도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쌤은 보통 그 다루는 방식이 업무는 굉장히 냉철하게 피드백을 하고 인간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 뭔 잘못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한다고. 인간은 받아들이고 업무는 냉철하게 피드백을 하는 스타일이야. 처음에는 이게 애들도 혼란스러워해. 그냥 보통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들으면 자기가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 너는 문제가 없는데 자연인의 너는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업무 역할을 하는 선생님 A는 그건 놓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화는 안 나.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선생 노릇을 하면서 바꾼 게 10,000번 똑같은 질문을 해도 항상 새로운 질문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알려주는 게 맞다니까. 이런 생각 해봤어? 자기 실력 100이 하루아침에 200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50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자기 실력 100을 가장 잘 드러내려면 여기서는 실력을 갑자기 업그레이드 하거나 갑자기 다운그레이드 못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실력 100이 실력 100으로 안 나오는 건 뭐밖에 없는 거냐면 남에 대한 평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됐든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 됐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실력을 차감시키는 거야. 결국은 너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실력이 100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남 의식 않고 얘기하면 될 거를 남들을 의식한다거나 평가에 대해서 네가 뭔가 연연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 근데 쌤은 내가 강의하든 뭐 여기서 하든 밖에 나가서 강의하든 준비를 아예 안 하거든. 왜 준비를 안 하냐면 준비한다고 갑자기 내 실력이 200이 되지 않아.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기본 생각이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는 대로 한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자기보다 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 거기서 다 인위적인 어떤 저항들이 끼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내려놓고 남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너가 느낀 대로 말해보겠다라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어떤 떨림이나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없냐면 그렇지 않아. 실력도 비슷하게 나와. 근데 상대를 과도하게 의식을 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뺏겨버리고 나니까 호흡이 짧아져가지고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표정도 딱딱하게 굳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도 이제 잘 생각해보면 네가 100이란 실력을 가졌다면 저들이 뭐 너보다 잘난 선생님이든 뭐 이 분야를 처음 오는 초보자든 그것 때문에 네 실력이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 그러면 너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어떤 상태거나 어떤 전문성을 가졌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너는 너의 느낌대로 너가 가진 거를 그냥 10분 발휘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봐. 그게 제일 아마 편하게 너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 글로 써보든 뭘 하든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기 전에 그걸 멈춰서 한번 바라보고 기존 방식으로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연습을 해봐. 그리고 상대한테 피드백도 들어보고 그러면 자기 상태가 조금 객관화될 거야.